잘 안 됐을 거야. 알겠죠? 그래서 다인자 유전은 뭐냐면 바로 한 쌍이 아니라 여러 쌍, 두 쌍 이상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한 가지 형질만 결정하는 거야.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여러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한 가지 형질만 결정하는 유전을 바로 다인자 유전이라고 합니다. 개념 좀 이해되니? 여러 쌍의 유전자가 한 가지 형질만 결정하는 거. 그럼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만나려면 부모들이 한 개씩 주는 게 아니라 몇 개씩 줘야 돼? 여러 개씩 줘야 돼. 알겠죠? 이게 A, B, C에 대한 세 쌍의 유전자가 결정한다면 엄마도 A, B, C 한 개씩 줘야 되고 아빠도 A, B, C 한 개씩 줘야 돼. 그래서 A하고 B하고 C에 대해서 세 쌍이 만나야 돼. 그래서 형질 하나 결정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단일인자 유전은 뭐가 있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대립 유전과 복대립 유전이 있습니다. 단대립 유전과 복대립 유전. 그럼 단대립과 복대립의 차이점이 뭐냐면 단대립 유전은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완두콩의 모양에 대한 대립 유전자가 뭐가 있었니? 완두콩의 모양에 대한 대립 유전자. 좀 얘기해줘. 아까 방금 썼던 거잖아. 라지알과 스몰알로 두 종류였죠. 그지? 그러면 색깔에 대한 대립 유전자는 라지와이와 스몰아이로 두 종류였죠. 그럼 방금 전 내가 썼던 색깔, 모양, 완두콩의 색깔과 모양에 대한 유전은 바로 단대립 유전이었던 거야. 알겠죠? 유전자의 종류가 두 종류밖에 없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두 종류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대문자와 소문자로 쓰거나 아니면 유전자하고 별을 붙이거나. 그래서 라지 A 또는 스몰 A, 뭐 라지 B, 스몰 B, 라지 R, 스몰 R 이렇게 대문자와 소문자로 쓰거나 또는 A, 뭐 A 스타 이런 식으로 쓴다고요. 알겠죠? 왜냐면 이 대문자로 쓰는 경우에는 우성과 열성이 확실할 때, 얘는 우성이고 얘는 열성인 게 확실할 때 우성은 대문자로 열성은 소문자로 써줍니다. 근데 우성과 열성을 잘 모를 때, 모를 때는 이렇게 A와 A 스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거랑 비교해서 복대립은 뭐냐면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세 종류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종류 이상을 갖고 있긴 하지만 형질을 결정할 때는 개체들이 몇 개씩 갖고 있다? 똑같이 단일인자 유전이니까 두 개만 있는 거야. 유전자 종류가 세 종류가 있지만 개체마다 세 종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개체들마다도 두 개씩밖에 없는 거야. 부모한테 하나씩 받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가질 수 있는 종류인 거지 가지고 있는 종류가 아니야. 가질 수 있는 종류야. 알겠지? 그래서 세 종류 이상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A, B, O식 혈액형입니다. 그러니까 혈액형을 예를 들면 복대립이 뭔지 좀 이해가 될 거야. 그러니까 유전자의 종류가 A도 있고 B도 있고 O도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유전자는 몇 개야? 두 개밖에 없죠. 무슨 형이야? A형이야? 아빠는? 엄마는? 다 A형 나눠서 A만 태어났네? 잘 모르겠다. 무슨 형이야? 너도 A형이야? 엄마, 아빠. 잘 몰라? B형과 A형? 그러면 A형과 B형이 만나서 A형인 범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얘가 AA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왜냐면 한 명한테는 A를 받아줬단 말이야. 그럼 B형한테는 뭘 받아야 돼? O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아마도 B형인 분은 유전자형이 B5일 거야. 유전자형이 B5지만 왜 B형이야? B가 O보다 우성이니까. 알겠죠?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가 있다 하더라도 우성만 형질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럼 얘는 뭔지 모르죠. 한쪽 부모는 유전자가 다른 전체 유전자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단서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다른 자손이 필요한 거죠. 이해돼요? 이렇게 유전자가 여러 개가 있긴 하지만 각각 가지고 있는 게 한 쌍에 맞는 형질을 결정하는 걸 바로 복대립 유전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죠? 자, 그럼 만들어질 수 있는 유전자형의 종류가 유전자형이란 엄마 거 하나, 아빠 거 하나 만나는 한 쌍은 쌍을 이루는 유전자들이 나타날 수 있는 종류. 그게 중복을 허용해서 두 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이렇게 세 종류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무작위적으로 그냥 선택하는 걸 뭐라 그래? 순서 상관없이 4개 중에 2개를 내가 선택했어. 그때 사용하는 게 뭐야? 컨비네이션 C를 사용하죠? 아직 안 배웠니? 컨비네이션 안 배웠니? 배웠어? 그럼 배웠는지만 좀 알려줘. 내가 이걸 사용해서 알려주려고 그래. 배웠어요? 배웠니? 배웠니? 전혀 안 배운 것처럼. 배웠니? 다 알아? 그러면 이거는 중복을 허용할 수는 없어. 근데 중복을 허용해서 내가 2개 선택했어. 그때는 뭘 써? 중복 조합을 쓰죠? H를 쓰죠? 그러니까 얘는 중복 조합이죠? 엄마랑 아빠가 똑같은 존재를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모르면 안 써도 됩니다. 아는 사람만 개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 쓰세요. 자, 단일인자 유전이란 X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2개를 선택하는 거야. 그게 바로 단일인자 유전입니다. 자, 근데 그때 X가 2개면 단일인 유전입니다. 2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2개 선택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2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이거 값이 몇 나와? EH2. 그래서 3가지 나오잖아요. 됐어요? 자, 복대립은 뭐냐면 3이 X가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는 내가 3개로 나왔지만 실제 문제처럼 4개도 있을 수 있고 5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6개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한 쌍이 만나서 형질 결정하는 단일인자 유전이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3개니까 얘는 3H2겠죠? 계산해봐. 몇 나와요? 6 나오죠? 얘는 6종류가 만들어진다고. 6종류 만들어지는지 한번 해보자. 얘는 AA, AB 중복을 허용하는 거니까 AO, BB, BO, OO 6종류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해 됐어요? 개념 구분하는 데 집중하면 돼. 단대립과 복대립, 단일인자와 다인자 이렇게 개념을 구분하는 데 집중하라고요. 얘네들 구분이 돼야 복합 문제랑 쉬운 문제도 풀 수 있고 어려운 문제도 접근할 수 있으니. 자, 그럼 표현형은 어떻게 되냐면 표현형의 종류는 자, 얘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라지 A가 스몰 a보다 우성이야.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의 종류는 몇 종류? 2종류죠. 라지 A 형질, 라지 A 형질, 스몰 A 형질. 맞죠? 그래서 2종류가 만들어진다. 근데 만약에 라지 A와 스몰 a가 우열이 불분명하면 우성과 열성이 불분명해. 그러면 형질이 몇 가지 나와? 표현형이. 표현형이 얘가 새로운 형질이죠. 얘는 중간 형질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중간 유전이라고 하죠. 분꽃의 예를 들었지? 중학교 때 배웠지? 그러니까 이 라지 A, 스몰 a는 만약에 우열관계 분명하지 않다면 얘는 라지 A 형질도 갖고 있고 스몰 A 형질도 갖고 있어서 중간 형질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새로운 형질인 거죠. 그래서 빨간색 분꽃과 흰색 분꽃을 교배하면 분홍색 분꽃이 태어난다고요. 알겠죠? 중간 형질이니까 한 가지가 추가되니까 몇 종류? 3종류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중간 유전인 상태인 단대립에서의 우열관계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유전자형에 따라서 표현형이 결정되겠죠.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도 다른 거죠. 우열이 분명한 경우에는 유전자형이 달라도 표현형이 같을 수 있겠지만, 알겠죠? 중간 유전일 때는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무조건 다르다. 알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 복대립에서도 만약에 A가 B보다 우성이고 B가 O보다 우성이야. 그럼 표현형 몇 종류 나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열관계가 이렇게 되면 A가 지금 최우성이잖아. 그럼 얘는 A 형질일 거고 A가 B보다 우성이잖아. 그럼 무슨 형질? A. 얘는 B밖에 없잖아. 얘는 그럼 몇 종류 나와? 3종류. 그렇겠네요. 뭘 몰라 이거를. 됐지? 근데 A와 B가 O보다 공동으로 우성이면 A와 B는 우열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O보다는 우성인 걸 둘이 우성이라고 해서 공동 우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표현형이 몇 가지가 추가? 한 가지가 추가인 거 알겠니? 어떤 경우만? 이 경우가 추가되죠. 그럼 A와 B인 경우에는 중간 형질이 나타나니까 새로운 형질이겠죠? 그래서 한 가지가 추가돼서 네 종류다. 이 네 종류가 나오는 경우가 우리가 알고 있는 A, B, O식 혈액형이죠. 그래서 A, B가 만났을 땐 A, B형이지.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닌 거. 자, 그러면 만약에 이론상으로 A하고 B하고 O가 모두 우열이 불분명하면 몇 종류가 나오게? 이건 또 막히나? 몇 종류? 누구야? 6. 왜? 여기 이형집합마다 다 새로운 놈들 아닌가? 얘 새로운 놈, 얘 새로운 놈, 얘 새로운 놈. 맞죠? 이 잡종들마다, 이형접합마다 전부 다 새로운 형질이죠. 중간 형질이니까. 그래서 하나, 둘, 세 개가 추가돼야지. 나머지는 A형질, B형질, O형질이고. 맞죠? A형질, B형질, O형질에다가 세 가지가 추가니까 6종류겠죠. 이러면 6종류가 나올 수 있겠다. 자, 이렇게 단일인자 유전은 엄마하고 아빠가 몇 개씩 준다? 유전자를? 한 개씩 준다. 그래서 몇 개가 만난다? 두 개가 만날 때만 우열관계에 따라 표현형이 달라지는 거야. 한 쌍일 때만. 알겠죠? 왜냐면 멘델이 우성과 열성을 정의했어. 그 멘델이 정의한 우성과 열성에 따르면 한 쌍이 만났을 때 드러나는 형질이 우성 형질인 거야. 드러나지 않는 형질은 열성 형질인 거고. 그러면 유전자가 한 쌍이 아닐 때는 우성과 열성을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겠죠. 따라서 다인자 유전일 때는 우열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할 수가 없다. 한 쌍일 때만 구분할 수 있고 한 쌍일 때만 우열에 따라서 표현형 종류가 달라진다. 알겠니? 자, 그래서 아래쪽에 다인자 유전의 정의 썼으니까 다인자 유전의 특징을 아래쪽에다 같이 쓸 건데 오른쪽 위에 보면 다인자 유전의 특징 쓰는 곳이 있잖아. 그거 무시하고 그냥 아래쪽에다가 적어. 그냥 그 위쪽에다 쓸 게 따로 있으니까. 다인자 유전의 특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 쌍의 유전자가 한 가지 형질만 결정하니까 나타날 수 있는 대립형질의 종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키입니다. 키. 키가 만약에 단일인자 유전이었다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키는 160, 170, 180 이렇게 세 개밖에 없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0.1mm 단위씩 계산한다면 다 틀리죠. 똑같은 키가 하나도 없죠. 무수히 많이 존재하죠. 이게 다인자 유전이라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IQ도 마찬가지. 지능도 다인자 유전입니다. 성격도 다인자 유전. 피부색도 다인자 유전. 우리 사람의 경우에는 다인자 유전이 훨씬 많다. 그래서 유전인 것 같으면서도 유전이 아닌 듯 하고 막 이러잖아요. 엄마랑 좀 닮은 것 같으면서도 성격이 좀 다르고 막 이런 것들은 다 다인자 유전이기 때문에 그래. 다인자 유전이었다면 그냥 똑같거나 아니거나 이렇게 완전 달라야 돼. 그래서 여러 쌍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대립형질, 이 대립형질이 조금 헷갈리면 얘를 표현형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대립형질의 종류가 다양하다. 자, 이것처럼 뭐 두 가지 또는 세 가지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그게 다인자 유전입니다. 두 번째, 자, 이렇게 다양한 대립형질의 분포가 나타날 수 있는 분포가 대립형질의 분포가 정구분포 곡선의 변이가 나타납니다. 곡선의 변이가 나타난다. 정규분포 곡선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자, 정규분포 곡선이 뭐냐면 뭐 지능을 예를 들어볼게. 지능을 예를 들면 뭐 80 이하, IQ 80 이하, 뭐 지능에 대한 척도가 좀 아니긴 하지만 뭐 120, 뭐 140, 뭐 160, 뭐 그 이상이라고 치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IQ가 제일 많을까요? 여기서 평균치가 제일 많겠죠. 평균치가 많고 낮거나 높은 건 적다. 그래서 이게 대칭으로 나타나는 그런 분포를 바로 정규분포 곡선이라 그래.
알겠죠? 이게 나타날 수 있는 분포가 이게 중간치는 높게 나타나고 적은 거하고 많은 건 적게 나타나는 이런 확률에 대한 분포가 대칭으로 나타난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써놓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대칭. 이것만 좀 알고 있으면 정규 분포 곡선이 뭐구나 대충 알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죠. 머리가 나쁜 사람만 있어도 안 되고 머리가 좋은 사람만 있어도 안 되고 중간치가 많으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착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치가 많으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거죠. 세 번째. 자, 그리고 여러 쌍이 만나기 때문에 어떤 걸 구분할 수 없다? 여러 쌍의 형질이 한 가지 형질만 결정하니까. 한 쌍의 형질이 하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형질 간의 우열 관계를 아예 알 수가 없다. 아예 판단할 수가 없다. 따라서 지능이 높은 게 우성이고 지능이 낮은 게 열성이다. 아니다. 알겠죠? 우열 관계가 없다. 당연히 형질 간의 우열 관계가 없으니까 유전자 간의 우열 관계도 없습니다. 알겠죠? 둘 다 우열 관계가 없다. 네 번째. 단일 인자 유전에 비해 환경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다. 자, 이걸 오인하면 안 돼요. 이게 다인자 유전이 유전적인 영향보다 환경적인 영향이 크다. 이건 아니고, 절대 아니고, 유전적인 영향보다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단일 인자 유전에 비해서는 환경적인 영향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라지 A 유전자와 스몰 A 유전자가 있는데 라지 A가 쌍꺼풀 유전자, 스몰 A가 외꺼풀 유전자야. 근데 쌍꺼풀 유전자가 우성이야. 실제로 우성 맞습니다. 실제로 쌍꺼풀에 대한 유전자는 단일인자 유전이고 단드립이고 우열관계가 분명한 유전이야. 이건 실제로 유전이야. 실제 유전이야. 그러면 쌍꺼풀이 있는 두 부모로부터 자손이 태어날 때 어떤 게 태어날 확률이 높아? 쌍꺼풀이 있는 게 태어날 확률이 높겠죠.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유전자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죠. 다른 건 관여 못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인자 유전보다는 환경적 영향을 적게 받죠. 그렇다고 0은 아니죠. 왜냐면 부모가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로 둘 다 쌍꺼풀이야. 그런데 스몰 A, 스몰 A가 태어났어. 그러면 자손은 외꺼풀이지. 부모를 원망하겠지? 얘는 외꺼풀로 태어났어. 근데 이 외꺼풀로 태어난 이 못난이가 나중에 수술했어. 쌍꺼풀 수술했다고요. 그래서 쌍꺼풀이 됐어. 이게 환경적인 요인이야. 이것도 환경적 요인에 포함되는 거야. 진짜 맞아. 이게 각거리는 게 아니라 진짜 맞다고. 아니면 쌍꺼풀로 태어났어. 얘 언니는 라지 A 스몰 A야. 제가 쌍꺼풀이야. 그런데 얘는 밤마다 야식을 먹었어. 라면 막 먹고 라면을 좋아해서 밤마다 라면을 먹었습니다. 짠 라면을 막 먹었어요. 국물도 막 다 마셨어요. 이거를 1년 동안 반복했어요. 그랬더니 쌍꺼풀이 없어졌어요. 외꺼풀로 바뀌었다고요. 이것도 환경적인 요인이야. 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다. 받긴 받지만 환경적 요인이 다인자 유전에 더 많이 받는다. 당연하지 않니? 왜냐하면 내가 좋은 지능을 갖고 태어났어도 주변의 사람들이 다 깡패들밖에 없어. 삼촌들이 막 칼부림하는 그런 깡패들밖에 없다고요. 그럼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공부를 잘 못하겠죠. 환경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냥 막 신문 읽고 책 읽는 그런 부모들 앞에서 자랐어. 그럼 공부를 되게 잘하겠죠. 이해되죠? 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요. 다인자 유전은. 여기까지가 단일인자와 다인자 유전의 차이점이고, 이제 응용을 좀 할 건데 잘 이해해봐. 내가 지금부터 해주는 건 알고 있으면 1초 만에 대답할 수 있어. 정확하게 이해하면 1초 만에 대답할 수 있고, 모르면 5분이 지나도 못해. 알면 1초, 모르면 5분 지나도 못해. 계속 고민해도 몰라. 아예 몰라. 아무리 고민해도 몰라. 이해하면 되게 쉬운데. 자, 피부색 유전. 이걸 오른쪽 위에 맨 위에다가 다인전의 특징 지우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뭐라고 써 있어? 이거 다 지우세요. 자, 5번은 지우시고 여기 안 할 거예요. 어려운 문제
심화 개념까지는 안 할 겁니다. 기본적인 개념만 할 겁니다. 자, 피부색 유전은 일단 색상 첫 번째 이거는 피부색을 결정하는 조건들을 내가 좀 써줄 거야. 진짜는 아니고 문제를 만들기 위한 조건이야. 실제는 그렇지 않아. 실제는 그렇지 않고 문제를 만들기 위한 조건이다. 색상의 대립유전자가 피부색을 결정하더라. 자, 그럼 이건 다인자야, 단일인자야? 피부색 유전은 단일인자 유전이다, 다인자 유전이다? 다인자인 거 알겠지? 색상이 하나인지 결정했으니까. 그럼 다인자 유전이지? 자, 그 색상의 대립유전자가 라지 A와 스몰 A, 라지 B와 스몰 B, 라지 D와 스몰 D라 치자. 자, 이 색상의 대립유전자가 만나서 피부색을 결정한다고요. 자, 근데 이 색상의 유전자들은 3독립이다. 자, 연관되어 있지 않다. 자, 이 말은 이 색상의 유전자가 하나의 음식체 안에 유전자가 2개 들어있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른 상동에 들어있다고요.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각각 다른 상동에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라 치자. 3독립이다. 그러니까 연관과 독립에 대한 내용은 내가 뒷장에서 다시 한번 해줄게. 원래는 안 하고 넘어가도 되는 내용인데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줄게. 개념 잡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자, 그런데 3독립인데 세 번째 형질은 피부 색깔은 유전자형과 상관없이 대문자의 숫자가 많으면 어두운 피부, 대문자의 숫자가 적으면 밝은색 피부가 결정됩니다. 밝은색 피부가 결정된다. 자, 이게 피부색이 결정되는 유전의 원리입니다. 됐지? 그러면 내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면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라지 D 색상이 만났죠? 엄마가 라지 A, 라지 B, 라지 D 주고 아빠가 라지 A, 라지 B, 라지 D를 준 거야. 그래서 전체 색상의 유전자가 전부 다 대문자 몇 개? 6개죠. 그러면 이건 최대값이죠. 얘는 완전 검둥인 거야. 완전 검은색. 이 티 색깔하고 똑같은 색깔 완전 검은색. 알겠지? 이 색깔은 바로 완전 검둥이. 그럼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라지 D 얘는 대문자가 몇 개? 5개죠. 그러면 조금 덜 검둥인 거야. 색깔이 살짝 밝아진 거야. 진한 고동색. 알겠지? 덜 검둥이.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D 얘도 대문자 몇 개? 5개죠. 윗놈이랑 유전자원 다르지? 얘네 둘은 유전자원 다르지만 대문자 개수가 둘 다 몇 개? 5개. 그럼 형질은 같은 거라고요. 알겠니? 이렇게 결정되는 게 피부색이라고요. 이해됐죠? 자, 예제 문제. 자, 예제 문제가 네 번째 해서 피부색의 종류 구하기. 피부색의 종류. 좀 다른 말로 표현형의 종류. 이거를 구하는 거를 연습할 겁니다. 두 부모가 교배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피부색의 종류. 이거를 이제 다인자 유전에서 예를 들면 피부색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표현형의 종류를 구하는 걸 연습할 거라고요. 자, 이 얘들은 쓰고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이해해봐.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라지 D인 완전 검둥이와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스몰 D, 스몰 D인 완전 흰둥이가 교배했어요. 둘이 교배했을 때 나오는 자손의 피부색의 종류는 몇 종류? 자, 그냥 종류만 얘기하지 말고 대문자의 개수가 몇 개로 몇 종류 이렇게 대답해 줘야 돼. 자손은 대문자의 개수가 몇 개로 몇 종류의 피부색이 나올 수 있어. 그렇지. 보이니? 혹시 분리법칙이라고 아니? 멘델의 분리법칙?
이게 있고 그건지도 모르고 이제 애들이 접근하는데. 라젤과 스몰알이 교배했어. 자, 교배할 때 이 부모가 자손에게 주는 게 못 또는 뭘 줘? 이 라젤, 스몰알 다 줘? 자, 쌍을 이루고 있는 유전자를 다 주게 아니면 쌍이 이루고 있던 게 분리가 돼가지고 하나만 주게. 분리가 돼서 하나만 주는 게 분리법칙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분리법칙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감수 분열이야. 감수 1분열 때 상동이 분열돼서 상동 속에 들어있던 대립유전자가 분리가 되는 게 바로 분리법칙이라고요. 알겠니? 그러니까 얘가 줄 수 있는 생체세포는 뭐 또는 뭐를 줄 수 있어? 라지알 또는 스몰알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라지알 또는 스몰알 줄 수 있는 거 맞지? 그래서 조합을 하면 조합될 수 있는 게 라지알 두 개, 라지알 스몰알로 조합되는 거 알겠니? 그래서 둥근 것과 주름진 게 3대1로 나온다고요. 이게 분리법칙하고 그래서 3대1로 분리가 된다 이렇게 배운 거야. 그러니까 3대1로 나오는 게 분리법칙이 원래는 아니야. 한 쌍이 분리가 되는 게 분리법칙이지. 알겠니? 자, 그러면 얘는 어디가 쪼개져? 얘 분리가 되는 게 여기가 쪼개지니? 미친 소리죠? 절대 아니지? 어디가 쪼개지는 거야? 쌍을 이룬 게 쪼개져야지. 그러니까 어디가 쪼개져야 되냐면 여기가 쪼개지고 여기가 쪼개지고 여기가 쪼개져야지.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일렬로 배열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배열돼야 돼? 1분열 중기 때 가운데로 이렇게 배열돼야죠. 그래서 얘네들이 배열될 때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라지디가 된 다음에 이렇게 쪼개지는 거잖아. 이게 바로 분리법칙이라고요. 한 쌍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준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손에게 줄 수 있는 생세포는 어떤 걸 줄 수 있어? 둘 중에 하나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니? 라지디로 대문자 3개만 줄 수 있죠. 다른 거 못 주지? 그럼 얘는 스몰 A, 스몰 B, 스몰 D로 0개만 줄 수 있지. 그럼 둘이 만나면 3개만 태어나겠지. 맞지? 그래서 같은 대립끼리 조합을 해서 쓰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만 태어나야지. 이해됐니? 그래서 대문자 3개로 한 종류만 태어나야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완전 검둥이와 여기 이론상으로는 완전 검둥이와 완전 흰둥이가 교배하면 황둥이만 태어난다고요. 실제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3쌍이 아니라 4쌍, 5쌍, 6쌍이고 연관도 막 돼 있어. 그래서 보통은 부모에게 있는 색깔이 나타나. 다른 색깔이 태어나지 않는다고. 자, 그럼 다른 예로. 얘를 내가 들 때 완벽하게 이해하라고.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인 사람과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스몰 D, 스몰 D인 사람의 교배에서 나오는 자손의 피부색의 종류는 몇 종류? 지민아 해보자. 너. 한지민 맞니? 지원. 맞아? 내가 해보자. 몇 종류? 모른다 그래. 고민하지 말고 모른다 그래. 알면 바로 알아야 돼. 범진이. 몇 개부터 몇 개까지? 수현이 앞에 봐. 몰라요. 잘 봐. 정답이 있네요. 자, 얘는요 마찬가지야. 이걸 할 수 있으면 얘도 할 수 있어야지. 맞지? 쪼개지는 게 어디가 쪼개진다고? 둘 중에 하나 준다고. 그럼 얘가 줄 수 있는 건 라지 A 또는 스몰 A를 줄 수 있는 거고, 둘 중에 하나 주는 거, 둘 중에 하나 주는 거야. 그럼 경우의 수가 되게 많지. 그럼 얘가 줄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생세포의 경우의 수는 2의 3승이지. 여기 두 가지니까. 맞아요? 그러면 대문자의 최대 개수는 몇 개까지 나와? 라지 A, 라지 B, 라지들 주는 거 최대 경우의 수지. 그러면 최소 값은 몇 개야? 스몰 A, 스몰 B, 스몰 D 따라서 0개부터 3개까지 줄 수 있는 거 알겠니?
맞죠? 자손에게 0개부터 3개까지 대문자 개수를 줄 수 있다고. 근데 왜 갑자기 막 숫자를 쓰냐면, 이 피부색은 유전자형과 상관없이 대문자의 숫자에 의해서만 결정되니까. 그러니까 대문자의 숫자만 계산하고 있는 거야. 왜? 구하는 게 지금 편형의 종류니까. 알겠죠? 그럼 얘는요? 0개밖에 못 주죠. 그러면 둘이 만나면 자손의 대문자의 개수는 0개부터 3개까지 나올 수 있겠지. 그러면 0개인 표현형 완전 흰둥이, 조금 검둥이, 조금 더 검둥이, 조금 더 검둥이. 그래서 0개부터 3개까지 몇 종류? 4종류가 나올 수 있다. 알겠니? 이젠 알겠니? 이번에는 1초 만에 대답해봐. 알면 1초라 그랬다잉.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인 자손과 부모와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인 부모가 교배했어요.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자손의 피부색의 종류는 몇 종이요? 해보자, 수연아. 얘도 모르면 안 되는데. 해보자. 몇에서 몇 가지? 이거 똑같잖아. 앞에 위에 거는 똑같잖아. 얘는 몇 개부터 몇 개까지? 수연아, 몇 개부터 몇 개까지? 그렇지. 0에서 3까지 줄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 0에서 3까지. 최소값도 하면 0, 최대값도 하면 6, 0에서 6까지 나올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몇 종류? 7종류가 나올 수 있다고요. 됐어요? 쉽지? 바꿔보자, 이제. 이해했으면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이제. 어떻게 해서도 쓸 수 있는 거잖아. 총명아, 유전자 아무거나 불러봐. 아무거나. 랜덤으로. 라지와 스몰을 붙여서 얘기해. D는 왜 얘기 안 해? 안 들려. 또 옆에 빨리. 아무거나 빨리 불러. 아이씨, 하나는 그래도 동명하자. 몇 개부터 몇 개까지 편이면 몇 종류가 나올까요? 이 원리를 알면 되게 쉬운데. 아직 파악이 안 되나? 이거 파악 하나가 있었거든. 처음 배웠는데. 얘는 수학적인 어떤 이제 좀 뛰어나가지고 바로 알더라고. 뭐라고? 왜 몇 개부터 몇 개까지? 3에서 6까지? 맞네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이게 부모들이 대문자의 개수를 준 거에 의해서 자손에게 조합되는 거잖아. 근데 유전자의 순서가 중요하진 않잖아. 대문자의 개수만 중요하잖아. 그러면 이것처럼 따로따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한 번에 보면 되죠. 한 번에 줄 수 있는 대문자의 개수를 보면 되는 거 아닌가? 맞죠? 그러면 한 번에 보면, 잘 보세요. 대문자로 동형접합인 숫자는, 대문자로 동형접합인 것들, 얘네들은 무조건 대문자를 주는 거니까 대문자의 최소값을 결정하지. 맞지? 얘들이 있으면 무조건 대문자를 1개는 주는 거니까 0개가 아니라 무조건 1개씩은 주는 거잖아. 최소값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이 1개가 증가됩니다. 대문자로 동형접합자는 최소값이 1개가 증가된다. 자, 그리고 최대값도 1개가 증가됩니다. 최대값도 1개가 증가된다. 그럼 만약에 이형접합이면, 자, 이형접합이면 스몰 L을 주거나 라지 L을 주거나 하는 거니까 스몰 L 주게 되면 최대값이 증가가 안 되지. 라지 L 주게 되면 최대값이 증가되니까 얘는 최대값만 1개가 증가되겠지. 그러면 또 어떤 유전자형도 있어? 소문자로 동형접합자도 있겠지. 그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걔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대문자의 개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니까. 그러니까 얘만 따지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계산하면 되냐면,
일단 대문자 동형이든 이형접합이든 상관없이 다 세면 돼. 그러면 최대값은 1개, 2개, 3개, 4개, 5, 6개죠. 그럼 최대값은 6개죠. 자, 그리고 대문자로 동형인 거 2개 세면 돼요. 하나, 둘이요. 그럼 2에서 6까지죠. 이해됐어요? 그럼 몇 종류? 아, 3개니? 3에서 6이었네. 맞죠? 3, 4, 5, 6이죠. 그럼 몇 종류? 그래서 4종류요. 뭔 말인지 알겠니? 알겠니? 그냥 세면 되는데? 그냥 이게 대문자 동형이든 이형접합이든 그냥 한 쌍씩 세면 돼. 그럼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최대값이 6개라고. 알겠지? 근데 대문자로 동형인 건 최소값이 하나씩 증가되니까 대문자 동형인 게 하나, 둘, 3개 있으니까 최소값이 3개라고. 만약에 이거 다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D, 스몰 D 만약에 대문자 동형접합자가 없어. 그럼 그냥 0인 거야. 0부터 6까지인 거야. 그래서 일단 쭉 최대값부터 쓰고 그다음에 최소값의 개수를 세면 된다고. 근데 이게 약간 팁이긴 한데 그 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원리가 더 중요한 거야. 내가 앞에서 얘기해줬던 원리가 더 중요한 거야. 그 원리가 더 중요한 거고 그걸 알고 있을 때 이런 팁을 사용하는 거야. 원리를 모르는데 팁만 사용하면 절대 안 돼. 그럼 문제 조금 바뀌어도 다 틀려. 5번째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D 스몰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해보자. 몇 개부터 몇 개까지 몇 종류? 빨리. 시간 10초. 생각해야 돼. 자, 총명해보자. 그냥 세면 되는데 뭘 생각해? 몇 개부터 몇 개까지? 그쵸? 하나, 둘, 셋, 넷, 5개. 최대값은 5. 대문자 동형은 1개. 그럼 1부터 5까지죠? 따라서 5종류. 됐니? 됐어요? 이게 어렵나? 더 빠른 방법을 알려준 건데.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건데. 애들마다 달라, 받아들이는 게. 다음에 자손의 확률 구하기. 첫 번째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둘이 교배해서 자손이 얘가 아빠고 얘가 엄마라 치자. 자손이 부와 같을 확률. 자, 이걸 구하는데 내가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방법을 모르면 엄청 어렵죠. 자손이 부와 같을 확률을 구하는 건데 이거는 단일인자 유전이 아니라 다인자 유전이니까 해보기가 좀 힘들잖아. 왜냐면 세쌍 유전자가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 중에 64가지거든요. 이런 64가지를 다 써보면서 해볼 수는 없잖아. 물론 해볼 수는 있어. 64가지를 해볼 수는 있다고. 근데 방법도 잘 모를 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전체 64가지가 나온다고. 그 64가지 중에서 부모가 대문자가 있으면 3개잖아요. 64가지 중에서 대문자가 3개인 개수를 내가 세야 돼. 그게 원래 정석이긴 해. 되게 오래 걸리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자, 확률적으로 계산해보자. 자, 부모는 라지와 스몰에인데 얘가 둘 중에 뭐 줄 줄 알아, 몰라? 모르죠. 둘 중에 하나 주는 거죠. 라지에 줄지 스몰에 줄지 신도 모르죠. 둘 중에 하나 주는 거니까 랜덤이니까. 그러니까 뭐 모르는 거 언더바 쓰면 됩니다. 잘 보세요. 딴 데 보지 마, 딴 데. 얘는 마찬가지 라지에 스몰에니까 둘 중에 뭐 줄지 모르지? 그치? 그럼 얘도 뭐 줄지 모르는 건 언더바. 그래서 여기 이 언더바 속에는 라지에와 스몰에 중에 하나씩 들어가겠지. 그럼 이 언더바를 채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2의 2승인 거 알겠니? 라지에 스몰에 중에 하나, 라지에 스몰에 중에 하나. 그럼 2의 2승이지? 맞지? 부모가 이게 쪼개져서 둘 중에 하나 주는 거니까. 근데 이형접하면 뭐 줄지 모르니까 언더바라고. 됐어요? 그럼 B도 마찬가지.
뭐 줄 줄 알아 몰라? 모르죠, 언더바죠. 뭐 줄지 모르죠, 언더바죠. 이게 여기 둘 중에 하나가 B와 스몰 b가 들어가겠지. 맞지? D도 마찬가지 뭐 줄 줄 모르고 뭐 줄 줄 모르고 언더바고. 그럼 이 언더바마다 경우의 수가 몇 가지씩? 두 가지씩. 그러면 이 사람이 자석이 태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2의 6승이죠. 맞죠? 그럼 2의 6승인 이 언더바 중에서 대문자가 몇 개면 아버지와 표현형이 같아. 그러면 3개를 그냥 선택하면 되지. 그냥 조합을 하면 되지. 그래서 2의 6승분의 3 커뮤테이션 3인 거 알겠니? 3 컴비네이션 3. 6 컴비네이션 3. 계산해봐요. 빨리 계산해봐. 저는요, 이 커뮤니케이션을 몰라요. 그럼 확률 계산 못해요. 알겠죠?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거를 다 해볼 수는 없어요. 64가지를 다 해볼 수는 없습니다. 계산해봐, 빨리. 16분의 저는 이걸 몰라요 하면 안 된다. 이거 모르면 다른 걸로 하자. 이건 못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거 모르면 네이버한테 물어봐. 컴비네이션이 뭐니 물어봐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을 좀 아세요. 계산하는 건 산수니까. 이거에 대한 수식을 알면 산수니까. 자, 그러면 이 언더바의 개수는 결국에는 뭐의 개수니? 부모의 이형접합의 개수죠. 얘가 이형접합이니까 언더바가 한 개가 생겼잖아요. 얘가 이형접합이니까 언더바가 한 개가 생긴 거잖아. 그치? 그래서 팁을 알려주자면 부모의 접합자의 수가 2에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의 이형접합의 숫자가 바로 n이고 바로 2의 n승이 된다. 그게 자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n으로 보면 n개 중에서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대문자 개수를 선택하면 됩니다. 알겠죠? 선택하고자 하는 대문자 수. 자, 이게 확률 계산하는 방법. 그럼 다른 예를 들어볼게. 한 개만 더 읽고 그 다음 안 들 거야. 한 개로 다 이해해야 돼.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D랑 스몰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D라 치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얘가 아빠고 얘가 엄마라고 치면 아빠는 대문자가 몇 개? 4개죠? 얘는 대문자가 4개. 그러니까 자손에서 대문자가 4개가 나타날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알겠죠? 그럼 전체 경우수는 어떻게 하라고? 부모들의 이형접합의 숫자. 이형접합이 몇 개? 하나, 둘, 3개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2의 3승인 거죠. 알겠니? 자, 그런데 여기서 라지디하고 여기도 라지디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게 이거 언더바죠? 언더바고 얘는 스몰 A죠. 스몰 A, 스몰밖에 없으니까 스몰 A 무조건 주잖아요. 맞지? 그리고 라지 B 언더바고 얘도 언더바고 언더바고 라지 D 주고 라지 D 주니까 라지 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더바가 하나, 둘, 3개니까 2의 3승이 있던 거지. 맞지? 근데 기본적으로 대문자가 몇 개는 들어와서 지금? 2개. 그럼 대문자가 몇 개 추가돼야 아빠랑 표현형이 똑같아? 2개. 그러면 3칸 중에 2개가 채워줘야지. 맞지? 그래서 3C2가 되겠죠. 3칸 중에 2개가 추가돼야 아빠랑 대문자 개수가 같겠다. 계산해봐요. 얼마니? 8분의 3이죠? 맞니? 좀 약분돼서 3밖에 안 남으니까. 계산 알겠니? 한번 모르면 확률 계산하기 좀 어려울 거다. 알면 이제 금방 풀 수 있다. 확률 계산하는 것도. 자, 넘어가서 자, 밑에 공간 좀 있니? 없지 이제. 넘어가면 뒷장에 선형체에 대해서 정의해서 있고 가계도 공식이 있잖아. 거기에 반을 잘라. 세로로 반을 잘라서 더 밑으로 3분의 2 3분의 1만 남겨놓고 잠깐만
그러니까 3등분 되면 3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선을 그으라고. 알겠지? 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인 양성 잡종이 있습니다. 자, 양선 잡종, 삼선 잡종 막 이런 게 뭐냐면 그냥 잡종은 뭐고 양선 잡종은 뭐냐면 한 쌍에 대해서 이형접합인 건 그냥 잡종이라 그래. 근데 두 가지 형질에 대한 잡종은 양선 잡종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형질이 모두 잡종인 건 양선 잡종, 세 쌍이 잡종인 건 삼성 잡종, 네 쌍이 잡종인 건 사선 잡종 하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인 양선 잡종인 개체가 있는데, 자, 이 양선 잡종인 개체의 생식세포에는 어떤 유전자가 들어갈 수 있게? 맞춰봐, 천명아. 이 개체가 자손에게 주는 생세포 속에는 유전자가 어떤 게 들어갈 수 있겠냐고. 뭔 말인지 모르나? 틀렸죠. 내가 물어보는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지금 시호가 얘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애들이 대답하는 거야. 너도 그렇게 생각했지? 틀려. 틀려. 내가 이 끝 뻥긋 함수가 얘기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려줄게. 그나마 대답하는 애들이었던 거야. 이 뻥긋 함수가 내가 맞는지 틀린지 알려줄게. 또 다른 거 해볼래?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다가 답이에요. 왜 알 수 없어요? 연관 상태를 몰라요. 이제부터 너희들은 연관 상태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제 중학교 유전이 아닙니다. 중학교 때는 연관인 개념이 안 나와. 그러니까 멘델처럼 그냥 연관인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면 돼. 그냥 뭐 마음대로 그냥 돈대물치 써가지고 그냥 하면 된다고요. 하지만 얘가 연관돼 있을 수도 있고 연관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따라서 연관에 대한 조건을 알지 못하는 한 나는 생세포를 구할 수가 없어. 다시 그러면 생세포를 못 구한다는 얘기는 자손들도 구할 수 있어 없어? 못 구하죠. 자손들을 아예 구할 수가 없게 되고 따라서 문제 아예 접근을 못 하게 돼. 따라서 문제를 읽을 때 연관에 대한 단서를 찾아야 돼. 그 연관에 대한 단서 안 나와 있는데 그럼 연관에 대한 단서를 내가 구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문제는. 연관에 대한 단서가 안 나와 있으면 자손의 확률 또는 유전자형을 통해서 연관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 되는 문제인 거야. 알아내는 문제로 바뀌는 거야. 알겠지? 연관인 걸 주고 다른 걸 물어보거나 아니면 다른 걸 주고 연관인 걸 물어보거나 하지만 연관인 걸 항상 고려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는지를 알려줄게. 똑같은 유전자형이지만 이게 형태가 연관이 안 돼 있어서 독립인 경우랑 연관인 경우일 때가 각각 다른 형태고, 자, 연관인 건 상인 연관도 있고 상반 연관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연관이 안 돼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서로 다른 두 쌍의 상동 속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형태야. 멘델이 알고 있었던 형태야, 이게. 그래서 이 A와 B는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고 서로 독립적으로 유전되고 독립 법칙이 적용되는 거. 알겠지? 자, 근데 상인 연관은 뭐냐면 한 쌍에 A, B가 같이 들어있는 거야, 이제. 한 쌍에 A, B가 같이 들어있는데 같이 들어있는 그런 그 조합이 일단 라지 A와 스몰 a가 있으면 라지 A 속에 같은 대문자가 들어있고 소문자하고 소문자가 같이 이렇게 들어있는 게 바로 상인 연관이라 그래. 얘도 유전자형은 뭐야?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죠. 그러니까 연관된 상태만 다른 거지 유전자형은 다 같아. 이 세 마리가 전부 다 유전자형은 양선 잡종이야. 그러니까 유전자형만 가지고 내가 생세포를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연관 상태를 모르면. 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라지 A와 스몰 a가 같은 위치에 있으면 라지 A 속에 라지 B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스몰 b가 있고 소문자와 대문자, 열성 유전자와 우성 유전자가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거. 이러한 형태로 연관되어 있는 걸 상반 연관이라 그래. 알겠죠? 자, 그러면 각각 만들어지는 생세포가 좀 달라지는데 생성될 수 있는 생세포가 이 경우는 이거 둘 중에 하나 쪼개져서 라지 A 또는 스몰 A 주겠죠?
라지비, 스몰비가 쪼개져가지고 아무나 둘 중에 하나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합이 얘랑 만날 수도 있고 얘랑. 그럼 총 4가지 종류가 만들어지겠죠? 조합이. 그럼 줄 수 있는 생세포가 그래서 라지, 라지비, 라지, 스몰비, 스몰A, 라지비, 스몰A, 스몰비를 줄 수 있다고요. 네, 됐어요? 근데 왜 이렇게 상위연관되어 있으면 자손에게 주는 게 이게 쪼개져가지고 라지하고 라지비는 같이 움직이고 줄 때 떨어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생성될 수 있는 생세포가 라지의 라지비와 스몰의 스몰비밖에 안 만들어지는 거죠. 2가지밖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손의 표현도 달라지겠지. 자손의 확률도 달라질 거고. 앞에 봐. 앞에 딴짓하지 말고. 얘는요. 이게 쪼개지니까 만들어지는 게 라지의 스몰비, 스몰의 라지비죠. 이해 됐어요? 지금 이렇게 연관 상태와 또는 연관의 유무에 따라 생세포가 어떻게 돼요? 다 다르죠. 그러니까 자손의 표현형의 비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 연관이 되게 중요하다. 이해 됐니? 어떻게 연관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게 상인 연관인지 상반 연관인지도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거 많이 사용하는 용어니까. 근데 교과서는 안 나와. 교과서는 이제 상인 연관과 상반 연관 자체가 안 나와. 그 이유가 예전에 맨델의 법칙이 들어있다가 맨델의 법칙이 빠졌어. 맨델의 법칙이 빠지면서 이 내용도 그럼 빠져야 되는데 사람 유전 문제에서 연관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 나와. 그러니까 되게 우스운 거야. 교과서는 좀 잘못 개정시킨 거죠. 맨델의 법칙은 뺐는데 사람 유전 문제가 연관의 문제가 대세가 됐어. 그러니까 연관에 대한 이것들을 원래는 맨델의 법칙에서 배워야 되는데 이게 내용이 잘 안 나온다고. 그냥 사람 유전부터 바로 나온다고 교과서에. 그러니까 애들이 교과서만 가지고는 절대로 잘할 수가 없는 거죠. 교과서만 가지고는. 넘어가서 자, 가계도 자, 공식 공식 하기 전에 성형체 유전도 있구나. 보고 쓰면 좋은데. 성염색체 유전. 성염체는 크게 2가지가 있죠. 이게 X염도 있고 Y염체도 있잖아. 그래서 X염에 존재하는 건 반선 유전이라고 하고 Y염에 존재하는 유전을 바로 한선 유전이라고 합니다. 반선 유전은 다시 특정 대림 유전자가 X염에 존재, 특정 유전자가 Y염에 존재. 자, 이렇게 성염체 유전, 특정 유전자가 이렇게 존재하면 성염체 유전인데, 자, 성염체 유전의 특징은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자손의 확률, 자손의 남녀 출현 빈도가 다르다. 남녀의 출현 빈도가 다르다. 그거 당연한 게 X와 Y를 갖고 있는 남자의 경우에는 유전자를 1개밖에 못 받죠. 1개. 뭐 X에 들어있으면 엄마한테만 받고 아빠한테는 못 받고, 이 유전자가 Y에 존재한다면 아빠한테는 받지만 엄마한테는 못 받죠. 맞지? 하지만 여자는 X에 존재한다면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씩 받죠. 그래서 갖고 있는 개수가 달라지니까
당연히 출현 빈도, 출현할 수 있는 확률도 달라지겠죠. 맞지? 그럼 이거랑 비교해서 유전자가 만약에 상에 존재한다면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남녀의 출현 빈도가 어떻게 나타난다? 확률이 같게 나타나겠죠. 남자, 여자 상관없이 똑같이 나타나겠죠. 남자도 2개 갖고 여자도 2개 가지니까. 맞지? 그래서 이 X염이 존재하는 거에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예가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생맹과 혈우병이 있습니다. 생맹과 혈우병.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생맹이 바로 이제 형질인데, 아까 전에 색깔에 대한 대립 형질은 뭐가 있었니? 완두콩의 색깔에 대한 대립 형질. 둥근 모양과 주름진 모양이 대립 형질이었고, 둥근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었고, 그게 라지 R이었고, 주름진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스몰 R이었고, 맞지? 그것처럼, 그러면 생맹에 대한 대립 형질은 뭐가 있게? 생맹에 대한 대립 형질. 생맹이든가 정상이든가. 맞지?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대립 형질은 정상이거나 생명이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을 나타내게 하는 대립 유전자가 있을 거고 생명을 나타내게 하는 대립 유전자가 있겠죠. 비교해서 잘 정리해. 그냥 막 영혼 없이 따라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정상 유전자는 라지 A라 치자. 그리고 생명 유전자는 A 스타라고 치자. 이걸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바꿔도 상관없는 거 그냥 내 마음대로 놓은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우열 관계는 정상이 생명 유전자에 대해서 우성으로 작용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 유전자가 어디 존재한다고? X염에. 그럼 X염에 존재하니까 남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남자인 경우에는 X에 AY거나 XA 스타 Y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 알겠니? 맞니? 그럼 여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XAXA거나 XA 스타거나 XA 스타 XA 스타 중에 하나겠죠. 이거 3가지 중에 하나겠지. 맞죠? 그럼 우열 관계가 라지 A가 A 스타에 대해서 우성이고 정상이 우성이니까 그러면 XAY 이 남자는 정상이다, 생명이다. 이 남자. 얘는 정상 유전자만 있잖아. 근데 얘가 병일 수는 없죠. 생명일 수는 없겠죠. 얘가 정상 남자. 알겠죠? 그리고 얘는 생명이겠죠. 생명 유전자밖에 없으니까. 이 남자는 생명 유전자만 갖고 있으니까 얘는 생명인 남자죠. 이렇게 색깔 이렇게 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계도에서 이렇게 병에다가 이렇게 색깔 칠해져 있는 경우가 있다고. 정상인 사람은 색깔이 안 칠해져 있고, 병인 사람은 색깔이 칠해져 있다고. 그럼 이 여자는 정상이다, 병이다. 라지 A. 얘는 정상이죠. 얘는 A 스타. 얘도 정상이죠. A가 A 스타에 대해서 우성이니까. 맞아, 이렇게 똑같이 결정되는 거야. 우열의 법칙에 따라서 한 쌍이니까. 한 쌍의 단일인자 유전이니까. 그러니까 더 크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얘기했던 생명과 혈병 둘 다 단대립 유전에 속하는 거야. 단대립. 한 쌍이 형질 하나를 결정했으니까. 자, 근데 이걸 100% 단대립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남자는 한 쌍이 맞나? 하나밖에 없어. 남자는.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단대립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단대립은 남자, 여자 둘 다 한 쌍이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단대립을 얘기할 수 없지만 여자인 경우에는 단대립과 같은 형식으로 형질을 결정하는 거죠. 맞지? 그럼 얘는 생명이 나타나는 여자겠죠. 맞아요? 그러면 발원 유무를 보고선 바로 유전자형을 알 수 있는 건 남자다, 여자다. 그쵸. 발원 유무를 통해서 남자는 A밖에 없거나 A 스타밖에 없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정상인 남자는 유전자형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고 생명인 남자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지. 다른 건 안 되는 거지. 하지만 여자는 생명 유전자가 있지만 정상인 게 있죠.
이렇게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형질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을 뭐라 그래? 보인자라고 하죠. 여자는 이렇게 보인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자는 유전장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 알겠죠? 둘 다 형질은 같으니까 정상으로. 그러니까 정상인 이 여자가 AA인지 AA 스탄지는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다른 단서를 봐야 되겠지. 이해돼요? 자, 혈액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병도 대립형질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상이거나 혈액병이거나. 정상 유전자는 B, 혈액병 유전자는 비슷하다고 치면 정상이 혈액병에 대해서 우성으로 작용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남자인 경우에는 XBY거나 XB 스타 Y거나 여자인 경우에는 X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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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B 스타, XB 스타, XB 스타거나. 그래서 얘는 정상, 얘는 생맹, 정상, 정상, 생맹 여자. 알겠니? 이해됐니? 이게 반성 유전인 경우다. 자, 한성 유전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한성 유전은 유전자가 Y업에 존재하는 거. 대표적인 예가 귓속털 과다증, 귓속털 과다증. 귓속에 털이 과다한 거. 그러니까 아빠의 다리 털이 이 귓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 꼬불꼬불하게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귓속 과다증인 이 현상, 이 유전병은 유전자 자체가 Y염에 존재하기 때문에 누구한테만 걸린다? 남자만 걸리겠죠. 그럼 만약에 아빠가 걸려있으면 아들한테는 무조건 아빠가 Y를 아들한테 주잖아. 그럼 아들은 100% 유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끼리 쫙 이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할 때 여자애들은 남자 어딜 봐라? 귀 안을 살펴봐야 되겠죠. 진짜로. 그러니까 살펴보기만 하면 안 돼. 왜냐면 이렇게 깎을 수도 있잖아. 코털 기계로 깎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거 만져봐야 돼. 만져보고 까끌까끌하다 그럼 깎은 거야. 그럼 내 아들은 무조건 귓속 과다증이야. 평생 동안 귓속 과다증으로 살아야 돼. 이건 치료가 안 돼. 근데 이게 귓속 과다증이 나타날 확률이 원래는 확률적으로 따진다면 몇 프로여야 돼? 있거나 없거나. 근데 여기서 반은 그러면 있어야 되는 거죠. 반은 귓속 과다증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맨델 집단이라 그래서 무작위로 그냥 교배할 수 있는 그런 집단에서는 아마 반이 있을 거야. 근데 실제 생활은 맨델 집단이 아니죠. 성 선택에 의해서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이 귓속 과다증인 사람은 결혼을 못 했겠죠. 그래서 숫자가 점점 적어지다가 지금 거의 없는 거죠. 이게 점점 늘어날 수가 없는 거죠. 나 귓속 과다증이야. 그럼 누가 결혼하고 싶어요? 말도 안 되지. 그럼 결혼을 못 하니까 점점 애들 숫자가 적어진 거죠. 적어졌던 거죠. 실제로도 손가락이 5개잖아. 근데 손가락 5개 있는 게 열성이야. 원래 6개 있는 게 우성이야. 이걸 다지증이라고 하거든요. 다지증이 우성이고 5개 있는 게 열성이야. 그러면 실제로 맨델 집단이라면 다지증이 더 많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더 적어졌잖아. 5개밖에 안 남았던 이유는 6개인 사람들은 결혼을 못 했던 거야. 성택에 의해서 유전자 빈도가 달라진 거야. 그래서 열성만 남았으니까 열성끼리만 결혼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도 다지증이 있습니다. 너희 집에 다지증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왜 5개밖에 없냐면 태어나자마자 잘라. 응애응애 태어날 때 바로 그냥 잘라버려요. 그때는 잘라도 잘 모르니까 그냥 태어났을 때 바로 잘라버린다. 탯줄 자르기 전에 그냥 잘라버려요. 그냥 가위로 잘라버리면 잘리니까. 연해서 뼈도 되게 연하기 때문에 그냥 잘립니다. 그래서 이제 분대 감아주는 거죠. 그럼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마 다 자른다고요. 자제증이 있어도. 이게 반성유전이고 한성유전인데, 자, 문제는 이제 공식을 통해서 가계도 공식을 통해서 뭐를 밝히는 게 목적이냐면, 첫 번째 가계도 공식. 자, 공식 잘 보세요. 자, 원래는 공식이 없어도 풀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좀 더 빠르게 풀기 위해서 알려주는 거야. 좀 빠르게 풀기 위해. 첫 번째 공식. 엄마하고 아빠가 정상인데 아들내미가 삐꾸가 태어났어. 그러면 뭐냐면, 자, 엄마하고 아빠가 정상인데 아들이 병이면 이 병 유전자를 누구한테 받은 거야?
이 아들이 갑자기 병 유전자가 없다 갑자기 생겨나진 않을 거 아니야. 얘가 병이 됐다는 얘기는 병 유전자를 받은 거잖아. 누구한테? 부모들 중에 한 명한테. 그러면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한 명한테는 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거지. 가지고 있었지만 정상이지. 그럼 병 유전자는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다, 열성이다? 열성인 걸 알 수 있죠. 이해돼요? 자손이 병에 걸렸으면 부모 중에 한 명한테, 적어도 한 명한테는 병 유전자를 받았을 텐데 부모들은 정상인 사람밖에 없잖아. 부모가 병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열성으로 작용하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유전자가 A 스타면 근데 A 스타가 무조건 병은 아니야. 그래서 병 유전자에다가는 이렇게 언더바로 체크를 해줍니다. 이것도 그냥 규칙이고 약속인가. 본인들 마음대로 바꿔도 되긴 하지만 약속을 바꿔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하니까 같이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서로 알아보게. 그러면 A와 A스타 중에서 A스타가 병이라고 내가 친 거야. 병 유전자가 A일 수도 있어. 그건 내 마음이야. 근데 난 A스타를 병으로 놓은 거야. 근데 병 유전자가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다, 열성이다? 열성. 병이 열성으로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뭘 보면 이렇게 부모로부터 병인 자손이 태어나면, 이게 아들이 태어나면, 그러면 이 유전이 병이 정상보다 열성으로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알겠니? 제발 이해해줘. 제발 이해해줘. 근데 이 유전자가 상위 존재하는지 성위 존재하는지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보자. 이게 만약에 상위 존재할 때와 X염에 존재할 때 한번 해보자. 근데 Y염은 안 해봐도 되죠. 이 유전자가 Y염에 존재하는 건 안 해봐도 되죠. 왜냐면 아빠가 정상인데 아들내미가 병인 건 이건 한성 유전은 아니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상위 존재한다면 그냥 똑같이 쓰면 됩니다. 자, A 스타, 얘가 병이고 열성이고, X염이면 XA 스타, 얘가 병이고 열성이고. 자, 우열관계는 똑같은 거. 이게 반성이어도 열성인 건 똑같다. 자, 그럼 상위 유전자로 한번 써보면 엄마하고 아빠는 정상이니까 A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고. 맞죠? 근데 이 병인데 병이 되려면 얘는 A 스타만 있어야죠. 맞죠? A가 하나라도 있으면 정상돼 버리죠. 그러니까 A 스타가 두 개 있어야 된다고. 상에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두 개씩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 A 스타를 누구한테 받은 거? 부모한테 하나씩 받은 거죠. 그래서 A 스타 하나씩 있으면 되죠. 성립하죠. 가능하지? 이거는 색깔 다른 걸로 할게. X염에 존재하는 건 이거 민트 색깔로 할게. 자, 남자부터 쓰는 게 좋겠죠? 이게 만약에 X염에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 아빠의 유전자는 뭐예요? 정상이니까. 정상인 사람은 뭐밖에 없어야 돼? A만 있어야지. 그러니까 X, A, Y인 거 알겠니? 그럼 아들내미는 X, A 스타 Y인 거 알겠니? 그럼 이 A 스타는 누구한테 받은 거? 엄마한테 받았죠? 아빠는 Y 줬을 테니까. 이 A 스타를 엄마가 갖고 있으면 되는데 정상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XA 스타인 보인자겠다.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하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엄마, 아빠가 정상인데 아들내미가 병인 단서가 있으면 이 병이 정상보다 열성인 건 확인할 수 있지만 상인지 반성인지는 알 수가 없다. 알겠죠? 그냥 이 열성만 확인할 수 있다. 그럼 문제 어떻게 풀어요? 다른 단서를 봐야죠. 그래서 이 남자아이 말고 다른 단서가 있는지 찾아봐야죠. 여러 명이 있을 테니까. 두 번째, 엄마하고 아빠가 정상인데 이제 딸내미가 병인 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돼.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정상인 딸이 있어도 돼. 여기도 마찬가지야. 정상인 아들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제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모두가 병일 필요는 없어요. 한 명인 딸내미가 있다 치자. 병인 딸내미가. 그러면 이 병 유전자는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다, 열성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이 병이 정상보다 열성으로 작용하는 거 알겠니? 아들이든 딸이든. 이 딸내미도 마찬가지로 부모로부터 병 유전자를 받았지만 부모들은 병이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열성으로 작용하는 거 알겠니? 열성인 건 알 수 있다고요, 바로. 이해 되죠?
얘가 열성인 거 알았으니까 이제 유전자를 이제 정리할 수 있다고. 비슷하라고 칠 때, 여기서 얘는 정상이고 얘는 병 유전자라고 치자. 너희들은 바꿔도 됩니다. 놓는 거에 따라 달라져요. 얘가 병이라고 치자고. 그럼 병이 정상보다 열성으로 작용하는 거라고. 알겠죠? 이렇게 유전자를 정리해야 돼. 모든 유전 문제 풀 때마다 이 문제를 네가 이따가 풀어보면 알겠지만 문제가 되게 쉽거든. 거의 중학교 수준이거든. 살짝 어려운 게 좀 있는 거지. 거의 중학교 문제란 말이야. 한 세네 문제 빼고는 다 쉬워. 다 똑같아. 그냥 똑같이 다 풀면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려주는 방법대로 안 풀어도 상관없단 말이야. 너무 쉬우니까. 근데 조금만 어려워지면 이 방법대로 안 풀면 아예 못 풀어. 내가 말했지. 어떻게 풀으라고, 어떻게 공부하라고? 쉬운 걸 어렵고 정확히 공부하라고. 그래 어려운 게 쉬워진다고. 이 문제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어차피 이 문제 안 나와, 시험에. 너무 쉬워서.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건 답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계도마다 유전 형질들을 다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내가 단서 보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아, 병이 열성이구나. 병이 우성이구나. 병이 상이구나. 병이 반성이구나. 이걸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그걸 공부하는 거지 답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잉. 다 써 있어야 된다, 이거. 옆에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고. 자, 근데, 마찬가지, 상일 때하고 XM일 때 한번 해보자. 자, 딸내미가 병이 나타났으니까 이건 Y염은 안 되는 거고, 여자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한성일 때는. 상일 때하고 Y일 때만 해보면 되겠다. 얘는 노란색으로 쓸 거고, 얘는 민트색으로 한번 써보자. 자, 상일 때는 똑같아요. 상일 때는 똑같이 B 있어야 되고 이 딸내미가 비슷하밖에 안 되니까 부모들이 비슷한 하나씩 갖고 있으면 성립하죠. 맞죠? 성립합니다. B하고 비슷할 때 얘가 병이면 얘는 성립한다. 자, 그럼 반성일 때는 한번 해보자. 얘 유전자가 어떻게 돼요? 수연아. 정상인 사람의 유전자요. 아빠의 유전자요. X, B, Y죠? 그럼 이 딸내미 유전자는 뭐야? 슈. 여자니까. X가 2개. X, 병이잖아, 병. B가 있으면 정상돼야 되잖아. B가 우성인데. X 비슷한 거 알겠니? 여기서 오류죠? 아빠는 비슷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딸내미가 비슷할 2개 가질 수가 없죠. 그러면 정상적인 여자라면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무조건 B를 받으면 어떻게 돼? B가 비슷하에 대해서 우성이기 때문에 모든 딸내미는 정상만 태어나야 돼. 어디에 존재한다면? X에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오류죠. 안 되는 거죠. 알겠죠? X에 존재하는 게 아닌 거죠. 아, 이건 안 된다. 알겠니? 아빠가 XB만 있으면 딸내미한테 무조건 XB를 주기 때문에 딸내미는 엄마가 주는 상관없이 우성을 갖고 있으니까 정상만 돼야 된다고. 병이 될 수가 없다. 이해됐니? 이해됐냐고. 쳐다보고 있는데 집중은 안 돼. 이해됐니? 이거 그냥 기본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야, 너네들이. 너무 모르는 거야. 이건 다 내가 지금 중학교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명심해야 돼. 중학교 개념이지, 이건 고등학교 개념이 아니야. 그러니까, 모르면 안 돼. 지금 이 설명을 듣고 모르면 안 된다. 그럼 초등학교 수준으로 알려줘야 돼. 그럴 순 없잖아. 계속 내려갈 순 없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딸내미가 병인 걸 보면 X염은 안 되기 때문에 상에 존재하는 것도 알 수 있게 돼. 알겠죠? 그래서 상염색체 열성인 거를 바로 알 수 있다. 어떻게 나오면 엄마 아빠가 정상인데 딸내미가 병이면. 알겠죠? 아들이 아니라 딸내미가 병이면 이 딸내미를 통해서 상염색체 열성으로 작용하는 걸 바로 2가지를 모두 알 수 있다고. 알겠니? 그래서 이러한 딸을 상열을 알려준다. 그래서 상열의 딸이라고 하자.
자, 똑같습니다. 이론은 다 똑같아. 그러면 세 번째. 중학교 때 그 멘델의 법칙을 잠깐 이제 뭐 언급을 했을 텐데, 공부했을 텐데, 거의 대부분이 열성 유전만 배워. 병이 열성으로 나오는 것만 배운다고. 근데 우성이 나오면 애들이 또 이제 몰라. 그냥 원리는 똑같은데, 병이 우성일 수도 있는 거잖아. 맞죠? 병이 우성이면 어떻게 되냐면, 엄마 아빠가 병이에요. 엄마 아빠가 병인데, 정상인 딸내미가 태어났어요. 이거 한 명이라도 됩니다. 뭐 다른 딸들은 뭐 병이어도 돼요. 얘가 한 명만 있으면 된다. 자, 그러면 다시 이거 좀 헷갈릴지 이제. 그러면 이 정상이 열성이야, 우성이야? 정상이 열성인 거죠, 이제. 왜냐면 이 정상 유전자를 누구한테 받았다? 부모한테 받았으니까. 근데 부모들은 다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 중에 적어도 한 명 이상은 정상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병이 나타났으니까 정상이 드러나지 않았죠. 그러면 정상이 열성인 거지. 그럼 병은 우성으로 작용하는 거죠. 맞지? 그래서 병이 기준이기 때문에 얘는 우성 유전인 건 바로 알 수 있고요. 알겠죠? 그럼 우성인 거 알았으면 대립 유전자를 정리해봐, 일단. 유전자를 D로 합시다. D 디스트하면 얘가 병이라고 치면 얘가 우성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알겠니? 병이 우성이니까. 맞지? 응. 자, 근데 이게 만약에 반성이라면 XD 스타 얘가 병 필기야, 필기. 되지? 자, 그럼 이 아빠 유전자가 어떻게 돼요? 아빠는 병이니까 얘가 반성이라면 X에 존재한다면 얘는 X D 스타 Y인 거 알겠니? 그러면 딸내미한테는 무조건 뭘 줘? 아빠가. X 하나 무조건 주니까 이 딸내미는 무조건 D스타가 한 개는 갖고 있어야지. 근데 D스타가 우성인데? 그럼 병이어야지. 엄마 주는 건 상관없죠. 엄마가 어떤 거 주는 건 상관없이 이 딸내미들은 무조건 병만 태어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상인 딸이 태어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X음에 존재하면 병만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X음에 존재하지 않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오류라는 건 알 수 있다. 아니다. 어디 존재한다? 상에 있다. 그래서 상 염색체 우성인 걸 알려준다. 누가? 이 병인 부모로부터 정상인 딸내미가. 그래서 이 딸내미를 뭐라고 쓰면 되냐면 상우를 알려주는 딸이다. 상우의 딸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시험 문제도 나와. 오늘 푸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 이걸로 다 풀려. 되게 많아. 이 단서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어려운 문제에서도 나옵니다. 이게 쉬운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어려운 문제는 한 가지 형질이 아니야. 지금 이게 푸는 문제는 다 한 가지밖에 없을 거야. 많아야 두 가지 형질 나올 거야. 근데 어려운 문제들은 적어도 기본이 세 가지 형질이야. 세 가지 형질을 동시에 나타낸다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형질 중에서 한 가지는 이런 식으로 단서를 준다고요. 세 가지가 다 어렵게 파악하기 어렵게 주는 게 아니라 세 개 중에 한 가지는 쉽게 파악을 주고 이어서 나머지는 좀 쉽게 좀 어렵게 준다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야지만 나머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렇게 줄 수도 있죠. 만약에 가, 나, 다 형질이 있는데 가가 상우야. 근데 문제에서 가하고 나가 연관돼 있대. 그럼 나도 그냥 상인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로 준다고요. 말과 단서로 준다고. 자, 그 다음에 4번부터는 좀 더 별표 치고 좀 더 집중해. 좀 어려워. 근데 얘를 이용해서 풀어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식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앞에서 내가 설명해 줬던 것처럼 표현형 구할 때하고 확률 구할 때 내가 알려준 방식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쉬운 문제만 풀고 어려운 문제는 못 푼다. 쉬운 것도 풀고 어려운 것도 다 풀고 더 어려운 것도 풀 수 있으려면 계속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 녹슬지 않게 해야 된다고요. 근데 사용 안 하면 녹슬어 버려. 그럼 나중에 사용을 하려고 할 때 이용할 수가 없게 된다고. 알겠죠? 자꾸 써야 내가 어려운 문제도 내가 도입할 수 있다고. 적용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반드시. 네 번째, 아빠가 병인데 딸내미가 100%로 병인 경우가 있고
아빠가 정상인데 딸내미가 100%로 정상인 경우가 있고, 엄마가 병인데 아들내미가 100%로 병인 경우가 있고, 엄마가 정상, 아들내미가 100%로 정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경우를 잘 공통점을 파악해봐.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아빠와 딸 간의 관계, 아빠와 딸과의 관계.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죠. 그럼 부모하고 자손들이 같은 성일 때야, 다른 성일 때야? 다른 성일 때죠. 맞죠? 반대 성이죠. 이렇게 X에 존재하는 건 반대 성한테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아빠가 병인데 딸내미가 100%로 병이잖아. 그럼 이거는 상일 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상일 때는 아들과 딸의 빈도가 같게 나타나지, 딸은 100%인데 아들내미는 100%가 아니고 이러지 않아. 이게 특정 성이 만약에 100%라는 얘기는 성 B가 성에 대한 빈도가 달라진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와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뭐가 전제인 거야? 이 존재가 어디 존재한다? 성에 존재하는 걸 전제로 알고 있는 거야. 알겠죠? 성에 대한 빈도가 달라진 거야. 알겠죠? 그래서 둘 다 X점에 존재하는 건 전제다. 남녀의 출현 빈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알겠죠? 특정 성만 100%인 건 B가 달라진 거다. 남자는 상관없던 얘기거든요. 남자는 상관없는 건 여자는 상관없는 거거든요. 딸내미는 상관없는 거니까. 따라서 X점에 존재한다. 자, 그러면 이 아빠와 딸내미가 100%로 같은 형질을 나타내려면 그러면 조건이 뭘까? 봐봐, 이게 X점에 존재하는 거야. 그럼 아빠는 X가 몇 개야? 하나죠. 그 하나 있는 걸 딸한테 주는 거잖아. 아빠가 갖고 있는 한 개를 줬을 때 아빠와 딸내미가 표현이 같아야 돼. 그럼 아빠가 뭐 줘야 돼? 우성을 주면 되죠. 알겠니? 이 조건은 뭐냐? 이렇게 되는 조건은 아빠가 갖고 있는 유전자가 우성일 때야. 맞죠? 따라서 부의 유전자가 우성일 때 적용됩니다. 부의 유전자가 우성. 자, 그러면 첫 번째에서 보면 병인데 병으로 똑같죠? 근데 아빠는 유전자가 한 개밖에 없는데 아빠가 병이죠? 병이 우성인 거죠. 알겠니? 따라서 이거는 반성이면서 우성일 때죠. 이 유전자가 X에 존재하면서 그리고 유전자가 병인 유전자가 우성으로 작용할 때 아빠가 병일 때 딸내미가 100%로 병입니다. 맞지? 자, 똑같은 원리로 적용하는 거야. 밑에 거는 정상으로 같죠? 맞죠? 왜 정상으로 무조건 같아? 아빠가 정상인데 아빠가 한 개 갖고 있는 정상 유전자가 뭐일 때? 우성. 그러면 정상이 우성이면 병은 열성으로 작용하는 거지. 알겠지? 따라서 이거는 반열일 때 적용됩니다. 이해됐니? 제발 이해해줘. 이해하는 거야. 이걸 외우는 게 아니야. 이해하지 마. 어차피 사용도 못해. 이해하고 사용해야 돼. 이해하지 못하면 사용도 못한다. 됐지? 그러면 엄마와 아들이 같으려면, 근데 엄마는 유전자가 몇 개 있어? 이게 X에 존재하니까. 2개 있죠? 엄마가 2개가 있는데, 2개가 뭐가 있을 때 아들은 무조건 형질이 같을까요, 엄마랑? 엄마가 이형접합이어야 돼, 동형접합이어야 돼? 똑같은 거 갖고 있어야죠. 똑같은 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성을 똑같은 거 갖고 있을까요? 열성을 똑같은 거 갖고 있을까요? 물론 우성을 똑같은 거 갖고 있어도 딸내미 나타나겠지만,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우성이라면, 병이 우성으로 작용한다면, 이 병인 엄마가 가질 수 있는 유전자의 모두는 뭐야? 유전자가 A 스타고 얘가 병이면 이 엄마의 유전자는 A 스타 거나? 그렇죠. 이것도 가능하죠. 이거인 경우라면 이게 100%로 병이 나타나 안 나타나? 예외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우성이고 동요일 때는 안 되는 거야. 따라서 어떨 때? 열성일 때 모에
유전자형이 열성 순종일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열성 순종의 유전자형을 갖고 있으면 아들하고 100% 일치한다. 엄마가 열성밖에 없으니까 아들한테 열성밖에 못 주겠죠. 맞죠? 자, 그러니까 얘는 병이 열성이고 얘는 정상이 열성인 거죠. 알겠니? 100% 일치하니까 둘 다. 됐어요? 그럼 병이 열성이니까 병이 우성으로 작용한다, 열성으로 작용한다? 열성으로. 얘는 정상이 열성이니까 병은 우성으로 작용해야죠. 그래서 얘는 반열일 때 적용하고 얘는 반우일 때 적용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생겼어. 엄마하고 아빠가 결혼했는데 아들내미가 하나, 둘, 셋,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다 병이에요. 자, 그러면 아니다, 정상으로 할까요? 4명의 아들이 다 정상이에요. 그럼 이걸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봐봐, 엄마가 정상인데 아들들이 다 정상이잖아? 그럼 100%잖아? 그럼 이걸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럼 반우다. 그럼 놔두면 되겠니? 왜 안 돼요? 이 4명을 통해 100%인 걸 인정하기는 어렵다, 야. 너무 표본이 적어. 적어도 10명 이상이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가계도를 통해서 100%인 걸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돼. 왜? 5번째 나면 얘가 병이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너무 표본이 적으니까 너무 적게 낳다 보니까 이게 정상이 됐지만 실제로는 이게 태어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왜냐하면 이 확률은 유전적으로 확률인 거지 이것처럼 실제로 나왔을 때 확률이 정상이라서 100%가 아닌 거잖아. 유전자로 교배시켜 봤을 때 100%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무조건. 그치? 그러니까 이 자손들의 숫자가 적을 때는 100%인 걸 인정할 수가 없다고. 그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는 이 내가 지금 쓴 이 공식들은 가계도에 도입할 수 있다 없다? 도입할 수 없다. 알겠죠? 이 100%인 걸 인정할 수가 없다고요. 뭐 자손들이 뭐 10명 이상 되지 않은 이상 10명 이상이 전부 다 똑같지 않은 이상 인정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봐야 돼? 만약에 가계도에서 아빠가 병인데 딸내미 중에 한 명이라도 정상인 게 있어. 한 명이라도. 이건 한 명이어도 돼. 100%가 아니어도 돼. 한 명이어도 돼. 그럼 이거를 통해서 뭐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 얘가 100%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100%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는 안 된다? 반성 우성은 안 된다 이거죠. 이것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반성 우성이 안 되면 나타날 수 있는 건 반성 열성 가능하고 상우 상열 가능하죠. 그러니까 4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아닌 것만 알 수 있는 거라고. 알겠죠? 그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추가 단서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다른 단서가 이렇게 조합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단독으로는 알 수 없지만 다른 단서하고 합치면 알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얘는 마찬가지. 아빠가 정상인데 딸내미가 한 명이라도 병이 있으면 얘가 100%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뭐가 아니다? 반열이 아니다로 푸는 겁니다. 알겠니? 다시 말하지만 이거를 이용하지 않아도 문제는 풀릴 거야. 근데 어려운 문제는 못 풀 거야. 조금만 어려워지면 오래 걸리거나 못 풀 거야. 조금만 어려워지면 이거를 다 해봐야 돼. 막 상열일 때, 상호일 때 유전자를 막 다 써봅니다, 애들. 막 꽉 차 있어요. 막 옆에 공간이 꽉 차 있다고. 근데 그렇게 풀면은 실력 안 늘어. 단서 보고 찾아야 돼. 알겠지? 예. 그게 이제 그 단서 보고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이용해서 찾는 거야. 이게 아니다로 찾는 거고, 반드시 내 걸로 만들어야 돼. 내가 지금 알려준 이 단서는 가계도에 나와 있는 모든 단서를 끄집어낼 수 있어. 100%. 정말입니다. 아닌데요? 이거 가지고는 안 풀리던데요? 그건 추가 단서 때문에 그래. 추가 단서. 이게 가계도 문제 보면 막 문구로 막 준다고요. 얘는 뭐 상에 존재한다. 뭐 얘네들은 둘 다 뭐 우성으로 작용한다. 막 이렇게 뭐 준다고. 또는 뭐 유전자, 대립유전자 라지에가 몇 개다. 막 이런 식으로 준다고. 추가 단서에 있는 거 말고 가계도에 나와 있는 모든 단서를 끄집어낼 수 있는 공식이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1초라도 빨리 하셔야 됩니다. 1초라도 빨리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빨리 적용해야 된다. 적용하면서 계속 문제 풀어야 된다. 이게 익숙해져야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 자, 마찬가지 엄마가 병인데 아들내미가 한 명이라도 병이 있으면 이게 100%가 아니니까 반열이 아니다. 엄마가 정상인데 한 명이라도 병인 아들내미가 있으면 이게 100%가 아니니까 반우가 아니다. 됐어요? 정리해 줄게. 돈을 안 해도 되는데 애들 자꾸 안 쓰는 애들이 있어서 보기 편하게 좀 바꿔보자. 아유. 아빠가 병인데 딸내미가 정상인 게 태어나면 반우가 아닙니다. 자, 이거랑 같은 게 엄마가 병인데 아들내미가 병인 게 태어나면 반우가 아닙니다. 이게 반우를 알려주는 단서입니다. 반우가 아닌 걸 알려주는 단서가 이 두 가지다. 외우세요. 물론 이해하고 외우세요. 내가 설명해 준 걸 이해하고 외우고 이해가 잘 안 되면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십시오. 알겠죠? 깨달을 날이 있을 겁니다. 깨달은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반열이 아닌 건 뭐냐면 아빠가 정상인데 딸내미가 병이거나 엄마가 병인데 아들내미가 정상이거나 이러면 반열이 안 된다. 알겠죠?